체형 교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체형 교정이라고 하는 말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특별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체형과 자세를 검색해 봤는데 그 체형과 자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체형과는 다른 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 있는가 하면 체형에 공간상의 세 축 중에서 한 축이나 두 축을 기준으로 경사의 정도를 표시하는 항공기나 우주 비행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걸 자세라고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주 비행체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세 방향의 변형을 정도로 표시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자세로 하자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교정이라는 말은 의학용어로서 보면 골절이나 탈구로 어긋난 뼈를 본래 상태로 돌리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세 교정요법, 자세 교정치료라고 하는데 오소테라피에서 자세를 교정함으로써 근골계의 이상을 개선하려는 치료법을 우리는 오소테라피라고 하고 자세 교정요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체형 교정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모태소 혹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골격 구조의 불균형이나 골절이나 탈구로 어긋난 뼈를 본래 상태로 되돌리는 일, 이것을 체형 교정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해서 공간상의 세 축 중에서 한 축이나 두 축 혹은 세 축 모두를 기준으로 하여 경사가 발생한 정도를 측정하고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라고 하자. 여기에는 근골격계 만성 통증을 치유하는 것, 관절 가동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 관절별 근 길이 및 근력의 균형 회복을 시키는 것, 바로 다음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탄력성 회복을 시키는 것.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은 힘과 유연성이 공존하는 상태를 탄력성이라고 표현하자라고 오늘은 알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힘이 있으면 단단해져요. 유연성이 있으면 부드러워져요. 힘이 있으면 강해져요. 유연성이 있으면 약해져요. 그런데 그것이 힘과 유연성이 공존해서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이런 상태가 공존하는 상태를 우리는 탄력성이라고 하자. 쉽게 얘기하면 애들이 통통 튀어나오는 모습, 탄력성의 회복을 체형 교정에 같이 포함시키자. 그리고 몸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아니면 몸이 어느 쪽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를 정말로 내 마음에 들게 균형적으로 다듬어내는 바디 디자인도 우리는 체형 교정에 포함시키자. 그래서 체형 교정이라는 말을 이런 의미로 사용하자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체형 교정에 보면 어떤 데서 체형 교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스트레칭 하는 데서, 그 다음 근력 강화를 하는, 웨이트에서 머신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어떤 자유로운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프리웨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나 소도구를 이용하는 방법, 우리 폼롤러로 아니면 땅콩볼로 젠닝으로 여러 가지로 몸을 풀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체형 교정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가나 필라테스에서는 당연히 체형 교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결국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틀어진 걸 바르게 해주는 것, 관절별 근 길이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것. 다시 보면, 뒤에 가서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기둥이 하나 있어요. 양쪽에 끈이 묶어서 잡아 당겨주고 있어요. 팽팽하게 잡아 당겨주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린 균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한쪽이 길어져 버리고 한쪽이 짧아져 있는 것. 우리가 보통 비정상이라고 하면 이 상태를 비정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라 양쪽이 같이 짧아져 버려서 팽팽해진 상태도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이 길어져 버렸을 경우에도 우리가 장추, 그러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도 비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형을 교정한다는 본래 의미,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는 이거예요. 요 상태를, 요 불균형, 비정상인 상태, 한쪽은 길어지고 한쪽은 짧아진 상태를 양쪽이 적당한 길이로 팽팽하게 당겨지는 상태로 회복시키자. 이것을 균형 상태고 이것을 체형 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것만이 아니라 요 한쪽이 짧아진 것을 풀어주는 것도 체형 교정이고 여기 약해진 것을 강화시켜주는 것만도 따로 체형 교정이라고 표시를 하고 양쪽 다 짧아져 있는 경우에 양쪽 다 짧아져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길게 늘려주는 작업 요것도 우리는 체형 교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너무 길어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 기둥을 잡아주고 있는 양쪽 끈이 둘 다 길어지면 어떻겠어요? 잡아주는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마음대로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옆에서 어떤 자그마한 자극이 있어도 우리 몸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길게만 만들어 놓는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굉장히 불안정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길이로 회복시켜주는 작업을 우리는 체형 교정이라고 하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 개의 면이라고 했는데 요 앞뒤로 나누어주는 좌와 우가 나누어지게 만드는 요 선을 우리가 시상면이라고 하거든요. 앞뒤로 나눠주는 면을 우리는 시상면이라고 하죠. 앞으로 굽히고 뒤로 펴줄 때에 우리가 움직이는 면입니다. 좌우로 앞뒤로 나눠주는 면, 좌우로 펼쳐져 있는 면을 우리는 관상면이라고 하죠.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왼쪽으로 기울일 때 우리 움직임을 나타내는 면이죠. 그 다음에 횡단면으로 자른 면을 우리는 수평면이라고 하죠. 이것은 어떨 때 회전할 때 나타나는 면이에요. 결국 우리 몸의 변형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후 변형, 좌우 변형, 그리고 회전 변형 세 가지 변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변형을 어떻게 정상 상태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 체형 교정이다 라고 하는 말로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설명드리고 갈 게 뭐냐면 위에 있는 그림이 뭐예요? 메뚜기 자세를 하고 있죠. 살라바 아사나를 하고 있죠. 살라바 아사나를 할 때에 이 사람은 이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힘을 쓰고 있어요? 힘을 어느 면에? 뒷면에 쓰고 있어요? 앞면에 쓰고 있어요? 이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 뒷면에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뒷면 중에서 어디에 힘을 쓰고 있을까요? 힘을 전체적으로 쓰고 있긴 한데 아주 강하게 쓰는 곳이 있을 것이고 적당히 쓰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아주 약하게 조금만 쓰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아사나를 우리는 푸르보타나 아사나라고 하죠. 이 푸르보타나 아사나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살라바 아사나를 하는 사람과 반대로 밑에 있는 쪽에서 힘을 써주고 그 힘으로 이 동작을 만들어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앞에서는 스트레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스트레칭이 결국 이 사람, 이 푸르보타나 아사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그 스트레칭이, 즉, 근 길이가 늘려지는 데가 어디가 가장 많이 늘려지고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려지고 있긴 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늘려지는 곳은 어느 곳일까요? 요 살라바 아사나에서 이 동작을 취했을 때 몸에 가장 많이 힘을 쓰는 곳은 어떤 사람은 허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발목이라고 하고 뭐 목 뒤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 힘을 여러 관절을 같이 사용해서 힘을 쓸 때는요. 가장 강한 관절에서만 힘을 많이 써버리고 약한 관절에서는 힘을 적게 쓰게 돼요. 이 말 정확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앞쪽을 스트레칭하고 있잖아요. 푸르보타나에서 앞쪽을 스트레칭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약한 곳이 가장 많이 늘어나 버리고 가장 강한 곳이 가장 작게 늘어나요.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근육을 말할 때 강하다라는 말은 짧다라는 말과 같이 생각해도 됩니다. 약하다라는 말은 길다라는 말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살라바 아사나에서 뒤쪽을 강화시켜서 이 동작을 만들 때 가장 강한 곳이 더 힘을 쓰면 짧아진 곳이 더 짧아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푸르보타나 아사나를 할 때 앞쪽이 늘어나는데 앞쪽에서 늘어나는데 균등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약한 곳이 더 늘어나고 강한 곳이 덜 늘어나요. 그럼 약한 곳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긴 곳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장기적으로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두 개의 동작을 계속 한 사람이 반복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강한 곳은 점점 더 강해지고 약한 곳은 점점 더 약해지는 그러면서 그 양쪽의 편차가 더 심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그림 보면 뭘 하고 있어요? 예, 누군가가 뭔가 다른 사람의 조직을 늘려주고 있죠. 밑에 있는 사람의 조직을 늘려주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누구의 힘에 의해서 늘려지고 있나요? 요법사의 힘에 의해서 조직이 늘려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 스스로가 힘을 써서 움직인 것, 우리 스스로가 힘을 써서 늘린 것은 우리 것이 되지만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늘려졌거나 늘려진 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는 우리 몸에 힘을 강화시킬 수가 없다는 걸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허리가 굉장히 앞으로 밀리고 배가 나왔죠. 어깨는 뒤로 빠졌죠. 목은 앞으로 나가면서 턱은 들렸죠. 거북목이 굉장히 심해져 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어요? 배가 안으로 당겨 조여졌고 허리도 상당히 지금 돌아왔어요. 지금도 팔이 몸의 중심에 뒤로 빠져 있어요. 목도 많이 돌아왔고 턱도 돌아왔는데 아직도 완벽하진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약해진 곳을 강화시키고 너무 강한 곳을 살짝 늘려서 앞뒤의 힘이 같아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체형 교정이라고 하자. 아까 광의의 체형 교정도 인정을 해요. 스트레치나 카이로프랙틱, 스포츠 마사지나 소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앞에서 본 우리가 길이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체형 교정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체형 교정은 요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체형 교정의 용어를 정의를 한다면 모태 혹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골격구조의 불균형이나 골절이나 탈구로 어긋난 뼈를 본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을, 그걸 다시 말을 바꿔서 하면 아까 관상면, 시상면, 수평면, 그 공간상의 세 축에서 한 축이나 두 축 혹은 세 축 모두를 기준으로 하여 경사가 발생한 정도를 측정하고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을 우리는 체형 교정이라고 하죠. 이 목적은 관절별 근길이, 아까 양쪽 근길이 그리고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 아까 탄력성이라고 했죠. 힘과 유연성이 공존하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결국 이 목적 중에 하나는 만성통증, 근골격 계통의 만성통증을 해소시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바디 디자인, 즉 우리 몸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선 지금 현재 이 협의의 체형 교정을 하기 위해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어떤 요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정확한 운동 처방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 이 사람이 허리가 앞으로 밀렸구나, 어깨가 뒤로 빠졌구나, 목이 앞으로 나가고 턱이 들렸구나, 이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상태로 만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정확한 운동 처방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체형의 변형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을 보면 발목은 앞으로 기울었고요. 엉덩이는 커졌고 허리는 앞으로 밀리고 등은 굽었어요. 그죠? 이 사람은 발목이 오히려 뒤로 기울었네요. 무릎도 뒤로 밀렸네요. 허리는 앞으로 나가면서 허리가 꺾였네요. 그리고 상체는 뒤로 기울고 거북목이 되어 있네요. 이 사람은 어땠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발목은 살짝 뒤로 밀렸네요. 무릎도 살짝 뒤로 밀렸는데 허리 라인이 없이 미끈하게 내려와 버렸네. 등은 살짝 굽었고요. 요 사람의 복부는 전방에서 하방을 향하고 있는데 요 사람의 복부는 오히려 전상방을 향하고 있네요. 이게 각각에 따라서 체형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동 처방을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체형 교정이 들어갔을 때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체형 교정을 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은 우선 교정할 관절 혹은 부위를 특정해야 돼요. 여러 관절을 사용해서 교정한다고 했을 때 약한 곳은 계속 더 약해져 버리고 강한 곳은 계속 강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절별로 운동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관절 같은 경우는 관절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척추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절이 여러 개가 굉장히 밀접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부위별로 특정해서 교정이 들어가야 정확한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전에 교정에 들어가기 전에 특정 관절 혹은 부위의 힘의 강도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교정할 부위의 양방향 힘의 균형 회복만이 정상적인 교정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교정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힘은 탄력성을 유지할 정도, 즉
아까 말씀드렸죠? 힘과 유연성의 균형 정도를 공존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체형 교정을 위해서는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 유산소 운동이냐 무산소 운동이냐, 무산소 운동을 해서 체형 교정을 할 것이냐, 유산소 운동을 해서 체형 교정을 할 것이냐. 자, 여기서 그러면 무산소 운동은 무엇인가? 무산소 운동은 단시간 고강도 운동이에요. 근섬유가 흰색이라고 해서 백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빠른 움직임에 적합하다고 해서 속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산소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육은 크고 근력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 큰 힘을 쓸 수는 있는데 큰 힘을 반복적으로 쓰지는 못해. 빨리 피로해져 버린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장시간 저강도 운동이에요. 적어도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지만 유산소 운동으로서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유산소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육을 적근이라고 해요. 붉은색 색상을 띈다고 해서 적근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래 유지하는데 좋은 근육이라고 해서 지근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육이 쓰는 힘을 근지구력이라고 하죠. 이거는 작은 힘을 반복하는 것이, 여러 번 반복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무산소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육은 큰 힘을 짧은 동안 횟수를 적게 반복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육은 피로에 잘 견디게 됩니다. 자세라고 하는 건 한순간 유지했다가 바로 무너뜨려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지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육이 결국 자세 유지에 아주 적합하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한 힘을 이용해서 만든 근육이 쉽게 피로해져 버리기 때문에 자세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작은 힘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운동으로 우리는 체형 교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체형 교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발과 발목으로